미지의 서울 드라마가 이번 주면 마지막 방송이 되는데요. 친구의 인생을 훔친 여자. 이충구는 현상월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신이 잘 아는 임 기자에게 친구의 인생을 훔친 여자가 바로 현상월이며, 현상월은 지금 로사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기사를 내게 만들었는데요. 이충구는 다른 로펌에서 평가하듯이 자신의 열등함을 무기로 상대를 함락시키는 그런 사람이 맞았네요. 이호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이충구의 행동들은 변호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래서 로사 식당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큰 일을 당하기 싫으면 당장 로사 식당을 팔아치우고 사람들 눈앞에서 없어지라는 그런 의미로 이충구가 기사를 내게 만든 것일 텐데요. 그리고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까지 현상월은 받게 되었네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만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오게 된 건데요. 이미 지난 회차의 드라마에서 현상월은 미지를 불러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고 했죠. 평범한 사람과는 달리 지금 문제가 있어 몇 년 전부터는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들어가기 전까진 상월이 그 아들을 챙겨주며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네요. 로사가 그렇게 살았어야 했을 기구한 삶이었지만 상월이 그것을 대신한 건데요. 아마도 로사와 상월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980년 판결이 났던 로사의 남편 사건이 바로 그 계기였을 거라 짐작이 되네요. 사실 미지와 미래가 삶을 바꾸어 살았던 이유는 회사 문제 때문이었죠.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상월과 로사의 삶과 미지와 미래의 삶이 비슷하게 대비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드라마를 통해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도 이 두 가지에 대비되는 상황에 모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연분홍과 김옥희입니다. 김옥희는 곧 6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하는 행동이나 대사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네요. 그에 비하면 연분홍은 자신이 원하는 걸 모두 뒤로 밀어놓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것으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인물로 보이네요. 당연히 그 배경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하지만 김옥희는 세상을 떠난 남편이나 지금 병원에 있는 엄마에게조차 어떤 측은지심 같은 걸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이죠. 이제 곧 그 엄마와 김옥희의 서사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상월이 왜 로사의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미래가 세진의 뜻대로 미국으로 함께 떠날지 어떨지가 관건인데요. 지금까지 방송된 드라마 내용을 참고로 지금부터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구는 열등감에 아주 쩔어있는 사람이죠. 로스쿨 강연에 등장한 이충구는 휠체어를 타고 무대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지팡이를 짚고서야 그 위에 설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강단에서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게 자신이 신고 있는 반짝이는 이태리 장인이 만든 구두였네요. 걸음을 걸을 수 없어 휠체어를 타고 서 있는 일도 지팡이에 의존해야만 하는 사람이 남들에게 구두를 자랑하다니 너무도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충구는 그런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나는 신을 수 없는 비싼 구두를 몇 켤레씩 쌓아두고 사는 삶을 살지만 당신들은 꼭 신어야 하는 필수품임에도 살 수 없지 않냐는 역설적으로 시사하는 장면인데요. 이충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상대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이죠. 언젠가 미지가 친구 박지윤에게 로사 식당 주인이 자신의 이모 할머니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박지윤은 또 발빠르게 찾아와 상월에게 미지의 이모 할머니 아니냐고 인사까지 했었고요. 당황하는 미지 앞에서 상월은 그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나가 주었는데요. 그런 상월에게 미지가 물었었죠.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거짓말이 들키는 순간은 하나같이 거지 같잖아. 그게 누구의 거짓말이든 말이야. 미래와 삶을 바꾸어 사는 미지가
너무도 공감한 말이었는데요. 상월 역시 이런 대답을 한 건 자신이 진짜 자신 상월이 아니라 로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들키는 게 너무도 싫다는 말이었던 거죠. 여우 같은 이충구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캐치하고는 바로 상월을 밀어붙였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충구는 헛다리 짚었다는 걸 알게 되겠네요. 자신이 생각하듯이 상월은 친구의 인생을 훔치지 않았으니까요. 실제 인생을 훔친 사람은 로사였던 건데요. 상월은 보육원에서 로사와 만나 친자매 이상으로 가깝게 지냈었네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세상에 더 이상의 누구도 없는 처지라 두 사람만이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상월이 힘든 일을 당할 땐 로사가 정신없이 달려와 힘이 되어주었고, 로사한테 급한 일이 생겼을 땐 상월이 달려와 로사를 도왔던 건데요. 두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둘은 이미 한 사람의 존재에 가까웠네요. 보육원에서 나오게 되면서 상월은 로사를 위해 자신은 경제적인 일만 하겠다고 했었죠. 로사가 공부를 잘하니까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상월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서부터는 국가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로사는 상월에 등 떠밀려 좋아하는 공부를 실컷 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한국대 사회학과를 다닐 수 있었고 시인이 돼서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었던 건데요. 상월은 세상 앞에서 빛나는 삶을 사는 로사의 그림자로 살았네요. 하지만 상월로선 그게 자랑스러웠었죠. 로사는 또 하나의 자신이었으니 말이죠.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사의 남편이 결혼한 후로 계속 로사를 힘들게 했던 것이죠. 아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자 아들까지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그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휘두르는 주먹 때문에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죠. 그리고는 평생을 멀쩡한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1980년에 일어난 로사 남편 사건의 기록을 보면 남편은 마구 주먹을 휘둘렀고 로사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있던 사이 상월이 남편에 대항하면서 다리미를 손에 들었다고 했었네요. 그런데요, 그것은 세상에 밝혀진 공식적인 기록일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로사의 남편을 쓰러지게 만든 사람은 바로 로사였죠. 로사가 시작을 하긴 했지만 마무리는 현상월이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로사에겐 머리를 다친 아들이 있었고 고학력의 졸업장이 있었고 시인이라는 신분이 있었죠. 당연히 상월이 로사 대신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왜냐면 그것조차 상월에겐 기쁨이었으니까요. 상월에게 있어 로사는 또 다른 자신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은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렇게 로사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왔을 때는 로사는 이미 곧 떠날 상황이었네요. 머리를 다친 올바르게 사람 구실이 힘든 아들 때문에 곧 떠나야 하는 로사는 너무도 괴로워했었는데요. 그래서 상월은 이번에도 자신이 로사가 되어주기로 한 것이죠. 상월의 입장에선 로사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만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살피며 살기엔 자신이 로사가 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자신이 그동안 일해서 마련해 놓은 로사 식당이 현상월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로사 이름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으니 말이죠. 아마도 로사 식당의 등기부 등본에는 그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충구는 상월이 친구의 이름을 훔쳐 김로사로 살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로사가 자신의 아들 때문에 현상월의 이름을 훔쳐 세상을 떠난 것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진실은 경찰 조사와 등기부 등본을 통해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현상월이 현상월로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게 될 텐데요. 과연 그 마지막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미래가 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럴 때 도우라고 선배가 있는 거지. 이제까지 우리는 미래같이 똑똑한 사람이 겨우 박상영 같은 사람 때문에 왜 그렇게 시끄러운 일에 휘말렸던가 생각했었는데요. 결국은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던 거죠. 이럴 때 도우라고 선배가 있는 거지. 이 말은 바로 자신의 사수였던 김수연이 했던 말이었죠. 혼자 정의를 위해 애쓰던 김수연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던 상황이라 그 말에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인데요. 재미있는 건 박상영이 고의적으로 이 말을 이용했다는 것이네요. 어수룩한 척, 전혀 어떤 저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듯 박상영은 착한 사람인 양 굴었었지만 결국은 미래를 이용했던 것이었죠. 미래가 김수연을 돕고 있었고 김수연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회사에서 나가버리자 미래까지 그렇게 만들기 위해 다가갔던 건데요. 결국 박상영은 구회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다 보여버리고 말았죠. 미지가 달려와서 박상영을 손봐줄 때는 진짜 사이다였습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 세진이 서울로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말했던 옵션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나눠야 할 게 남아서인데요. 세진은 당장 미래와 미국으로 떠나기를 바라겠지만 미래는 아마도 김수영과 김태희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당연히 미래 측 변호사는 이호수가 선임됩니다. 이번에도 이호수와 이충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호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스스로 아니라고 했죠. 이호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을 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호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게 자신의 업이 되게 되겠네요. 강자 편에 서서 어깨에 힘을 주라는 이충구보다는 약자 편에 서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기로 이미 결정이 된 인물이 바로 이호수인데요. 김태희가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최태강 국장이나 신 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책임을 지고 깜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구나 박상영은 더 심각한 문제를 떠안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직 이호수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미래가 말했죠. 이번엔 취하해주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박상영은 미래가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걸 알고 억지로 가져가 취소해버렸는데요. 아마도 미지가 그 뒤에서 모두 촬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거기에는 미래의 핸드폰을 가져가려고 박상영이 난리한 것까지 모두 촬영이 되었을 텐데요. 이제 이렇게 미래와 회사의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도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미래는 한세진과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미지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겠죠. 엄마 김옥희가 자신 때문에 미지가 자신의 삶을 그냥 두는 건 너무도 싫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미지와 호수 그리고 미래와 세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핑카의 드라마 분석과 해설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